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제 기준으로는 이란 전쟁이 더 이상은 두렵지 않은 이유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현재 승기를 누가 잡았다고 생각하실까요? 제 기준으로는 이란이 조금 주도권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요, 보통은 말을 먼저 거는 쪽, 말이 많은 쪽이 보통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 계속 트럼프가 손을 내밉니다. 뭔가 휴전하자, 협상하자. 근데 이란이 또 거부를 했었죠. 48시간 시간 준다라고 하니까 이란이 싫은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벌써 세 번째나 다시 연기를 하면서 "하루 더 준다." 일하는 주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자꾸 시간을 더 준다. 근데 "이 손 안 잡으면 불발 시에 다 날려버릴 것이다."라고 또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전쟁 의지가 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날려버린다고 말하면서 또 "다음 타겟은 여기다." 뭐 "저기다." 얘기를 하는 게요. 진짜 전쟁 의지가 있다면은 사실 말을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기는 데 노력을 집중을 다 해야겠죠. 근데 "다음은 여기야. 다음은 저기야. 지금 얘기 안 하면 불바다 될 거야. 지옥문 열릴 거야." 말은 엄청 많으면서 자꾸 시간을 더 준다.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조금 더 곤란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말에 이미 보셨겠지만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미 뚜껑이 몇 번 열린 것 같아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쓰면서 제가 볼 때 이성을 잃었다. 이 뭐 F 욕을 쓰면서 "호르무즈를 열어라. 이 나쁜 악당 놈들아. 안 그러면 니네들 지옥에서 살 거야." 그리고 금기 시대는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놀리는 알라에게 뭐 찬양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쓰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이 올라서 뭔가 좀 곤란에 처해서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스타크래프트나 온라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서로 이제 팽팽하게 싸울 때는 절대 채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누군가 하나가 판세가 기울어져서 질 확률이 높아졌을 때 더 이상 게임이 진행이 되게 어렵다고 할 때 그 순간 아쉬운 상대방, 질 것 같은 상대방이 이제 채팅창으로 욕을 하기 시작하죠. 정말 게임 엉망으로 하네, 뭐 먹같이 하네 이렇게 막 욕을 하면 사실 그 사람이 진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지금 판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제안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게요. 보통 내가 이 정도 있으면 깨갱하고 물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란의 눈빛을 보니까 이 나의 기존에 거의 100% 먹혔던 미치광이 전략이 통하질 않고 있습니다. 보통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란의 뭐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게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협박을 하고 한다고 해서 뭐 뒤로 물러나거나 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공격 단계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옥문 열린다고 하니까 당신들한테나 열어라. 와, 이거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이미 아트 오브 더 딜이라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쓸 만큼 협상을 뭐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이 잘 해왔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원칙이 있지만 다섯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크게 요구하고 깎아라. 상대가 잃을 게 더 많게 만들어라. 내가 뭘 할지 모르게 하라. 뭐 당황시키라는 거죠. 협상 테이블을 내가 언제든 떠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더 뭐 다급해지겠죠. 항상 내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라.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도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크게 요구하고 깎아라. 뭐 그래서 호르무즈 개방과 핵 포기를 얘기했는데 이란은 코 웃음도 치지 않죠. 왜냐면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이걸 갖고 있어야만 뭐 본인의 정권도 유지하고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말 택도 없는 얘기다. 그리고 상대가 잃을 게 더 많게 만들어라. 글쎄요, 트럼프가 잃을 게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이 보이고요. 내가 뭘 할지 모르게 만들어라. 근데 이미 트럼프 입장에서는 몇 번을 번복하고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허풍이네. 이것도 뭐 말만 이러고 있네. 실제로 들어올 순 있지만 더 해봐. 뭐 이런 지금 입장에 있다.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을 언제든 떠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본인이 떠난다 하더라도 이 고유가라든지 문제는 여전히 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협상 테이블을 떠날 수 없습니다. 계속 가려는 이란을 지금 잡아오고 있죠. 이거 항상 내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내가 계속 아쉬우니까 자꾸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너네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것들. 본인이 얘기했던 게 다 먹히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 느낌으로 어떤 분이 바꿔주셨는데 10초 센다. 10초 후에 너 큰일 난다. 1, 2, 3, 4, 5, 6, 7, 8, 9 하다가 9 반, 9 반의 반, 9 반의 반의 반. 계속 올 때까지 세고 있는 상황.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좀 불리한 상황이다. 근데 왜 이게 안 먹히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왜좀 실수를 한 것 같냐면요.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먹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만 왔다 갔다 하고 돈은 뭐 비즈니스는 얼마든지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은요. 지금 생존이 달려 있고 이란의 정권이 달려 있고 종교까지 심지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랑 이 이란 전쟁은 큰 차이가 있어서 좀 애를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종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당연히 트럼프가 엄청난 손해임을 이 정말 똑똑한 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언론에서 지지율이 많이 추락하고 있다. 이거는 뭐 이미 옛날 뉴스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뭐 육군 참모총장이니 법무부 장관이니 국토안전부 뭐 장관이 다 이렇게 해임을 시켰잖아요. 근데 또 수많은 사람을 지금 다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을 교체한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뭐 재무장관에 이어서 오른팔 왼팔인데 그것까지 뗀다는 거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의 의도는 이제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책임론 뭐 이렇게 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교체설에 올랐고요. 국가정보국 국장, 그리고 FBI 국장, 노동장관, 육군장관 등등이 다음 교체 상대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 하워드 루트닉은 제가 좀 의외에서 찾아봤더니 앱스타인 파일에 무려 이름이 250번이나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못지않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비위를 좀 맞추려고 하고 좀 상담을 하려고 하고 물어보고 이런 참 뒤처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요. 하워드 루트닉은 본인이 독단적으로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런 걸 많이 해서 약간 마음대로 한다. 백악관 보좌진들의 좀 눈밖에 났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체 후보로 올렸다는 자체가 지금 내부가 지금 조금 분열되고 있다. 다 적들로 이제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수많은 미국의 전쟁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길면 길수록 손해만 왕창 보고 건진 게 없었다. 이런 게 우리 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멀리 가면 베트남 전쟁 무려 20년을 했는데요. 미군 사망만 5.8만 명, 모든 전쟁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사람을 썼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공산화 쪽으로 통일이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었고,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 전쟁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군들이랑 일할 기회가 있어서요, 또 인사 쪽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군들한테 아프가니스탄 갈래, 이라크 갈래, 용산 올래, 용산 오면 뭐 정말 뭐 아싸 하는 거고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가면 정말 뭐 울기도 하고 막 정말 힘들었던 곳입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무려 20년을 전쟁을 했었고요. 이라크 전쟁도 8년이나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민주화 실패, 탈레반 재집권하고 결국은 다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도 뭐 그 다음으로 베트남 전쟁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던 겁니다. 36,000명. 그나마도 이제
남한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뭐 그나마 전쟁 중에 이제 성과가 있었다. 뭐 소말리아도 개입해서 인도주의적으로 개입을 했지만 실패를 했었고 이거를 또 하고 싶진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뉴스만 보더라도요. 트럼프가 정말 안팎으로 좀 곤란한 상황에 있다. 본인이 그렇게 느낄진 모르겠지만요. IAEA라는 뭐 원자력 기구에 이제 근무를 예전에 했었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트럼프가 미친 사람 같다. 그래서 유엔이든 EU든 이 정말 광기 미친 짓을 막을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얘기가 뭐 공견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뭐 이것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공원에서 또 총격 사태가 벌어져서 또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를 노렸는지 뭐 안 노렸는지까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24년도 이후에 그때 총알 귀로 이제 피해 갔었던 그때 이후로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온 것만 최소 4번입니다. 4번 트럼프 주위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다? 뭔가 뭐 적들이 많아졌다든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최측근들이 사실 부통령이나 뭐 재무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도 사실 벤스 부통령은 이 전쟁을 반대를 초반에 했던 걸로 유명하죠. 근데 벤스 대통령에게도 지금 이란 협상을 위해 나가 있는데요. 이란과 협상이 잘 되면 그거는 트럼프 내 능력이다. 그리고 안 되면은 벤스 너탓이야.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벤스 부통령의 입장에서도 좀 짜증이 날 만하겠죠. 덧붙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벤스가 성과를 못 낸다? 그러면 어플랜티스라는 예전에 뭐 리얼리티 이제 유행어 있잖아요. 이걸로 트럼프가 뭐 대중적으로 알려졌는데 You are fired. 이거 써야겠네.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벤스 부통령에게도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과거에 스콧 베센트도 관세 처리 못하면 뭐 해임시킬지도 몰라. 뭐 금리 떨어뜨리게 안 하면 해임시킬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안팎으로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전쟁이 길어지면 트럼프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자존심을 구길 저는 최초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계속 뭐 들이밀 수밖에 없죠. 뭐 정전이든 휴전이든 될 때까지 결국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가 다시 45일 준다. 뭐 하루 이틀 48시간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크게 이렇게 지금 4명 미국, 이스라엘 뭐 소식통에 따르면 45일 정전 합의를 위한 지금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합의가 48시간 내에 될 가능성은 좀 낮을 수 있다. 그렇지만 뭐 유일한 기회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7일 시한 만료 전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그 수요일 오전 한 9시 정도에 이제 뭐 이런 여부가 또 발표가 될 것 같거든요. 발표가 너무 많아서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조금은 더 갈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저는 트럼프의 주도로 이게 결국은 휴전이나 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사 몇 주가 좀 더 길어지다 하더라도 뭐 트럼프는 가성비 따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이란의 뭐 정권을 교체하고 핵무기를 위해서 뭐 전쟁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제 비관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전쟁 끝나봤자 고유가 호르무즈는 막혀 있고 여전히 힘들 거 아니냐? 맞습니다. 고유가 지속이 얼마나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 어떤 전쟁이든 어떤 경제 위기든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 왔잖아요. 아마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틀릴 수는 있지만 이란이 뭐 통행료 더 받겠죠. 통행료 주면 보내주고 통행료 안 주면 너 좀 더 남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면 이제 주위에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동맹국까지도 이란의 동맹국까지도 결국은 말리지 않을까요? 이제 그거 고마해라, 적당히 해라. 또는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한 20%의 배들이 이제 통과를 한다. 그럼 나머지 80%의 타국의 석유 뭐 시추량을 늘리든지 운송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란을 뭐 왕따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이 고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긍정론자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때 쌀 때 안 사면 도대체 언제 살 것이냐라고 야덴이 뭐 리서치라든지 UBS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란의 분쟁을 뒤로하고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때 안 사면 언제 살래? 뭐 이런 얘기겠죠. 저는 이쪽에 한 표를 던지지만 그럼에도 이런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아더 헤이즈가 뭐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6만 달러 갈 수 있다.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본인이 어떻게 알까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연준에서 유동성 확대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위치에서는 비트코인 안 살래라고 하는데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비트코인 올라가면 나 그때 산다. 안정되면 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합리적인 얘기가 저는 비합리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떨어질 때 조심해라. 떨어질 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싸면 뭐 더 간다. 항상 트레이더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뭐 지금 전쟁이 심화돼서 단기적인 매도세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트레이더, 상위 트레이더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현물로 사시는 분들은,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면요. 뭐, 아더에이스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락을 피해야지. 하락을 피하려고, 근데 시장에서 나간 사람은요, 다음 상승장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러면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락을 잘 슉슉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피터 리치 같은 뭐 전설, 월가의 전설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만큼 큰 상승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요. 또 그 상승 초반 강한 반등을 놓칠 경우에는 본인 수익률이 가만히 있었던 때 비해서 5분의 1 토막이 났었다고 본인의 통계를 가지고 피터 린치가 고백을 했던 얘기인데요.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엉덩이 무거운 투자로 다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